일주일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회사는 바빴다. 용인과 대전에 튀김기 수리건이 발생하여 출장 가는 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두 곳의 수리를 마치고 호텔에 숙박하며 다가오는 휴가를 미리 즐겼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덥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이런 더운 계절을 보내기에 호텔만큼 좋은 곳도 없다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호캉스를 즐기며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혼자라면 재미없는 일이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았다. 휴가 기간 직원들은 9일간 쉬지만 나는 매일 출근하기로 했다. 업무에 바쁜 거래처는 쉬지 못할 것이다. 당장 사용하는 튀김기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바로 업무는 중단될 것이다. 지난주 토요일도 튀김기 고장으로 업무가 힘들었던 곳이 두 곳이었다. 한 곳은 용인 로만바스 워터파크 내에 있는 치킨 전문점이었고 또 한 곳은 대전 우송대학교 앞에 있는 햄버거 전문점이었다. 보통 전문점은 튀김기 두 대를 사용한다. 주말이라 손님은 많았고 고장 난 한 대 때문에 한 대로 버티고 있었다. 일요일 교회 일정을 마치고 바로 출장을 가서 수리해 주었다. 한여름이 대목 장사인데 사용하는 튀김기계나 정제기가 고장 난다면 당장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또 회복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 생각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매일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기고 있다. 그들에게 웃음을 돌려주는 길,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최소한 튀김기 문제나 정제기 문제는 빨리 해결해주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일 것이다. 지난주에 주문했던 튀김기 판금 20대분이 들어왔고 햄버거 온장고 판금도 10대분이 들어왔다. 거래처는 발주했던 물건을 납품하고 휴가에 들어가려는 듯했다. 급한 것부터 용접을 시작했다. 부장님은 용접된 부품에 산 처리를 하고 가조립에 들어갔다. 부지런히 용접을 진행했다. 다행인 것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발주는 계속되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빵 가게 사장님은 꽈배기 전용 튀김기를 요청했다. 특별 주문한 튀김기 판금은 도면대로 오차 없이 들어왔다. 탱크 용접을 하고 히터와 조립성 검토를 마쳤다. 도면상에 문제가 없다고 실제도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확인 작업은 계속되어야 했다.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 눈으로 대보고 확인했다. 온도를 검지하는 센서의 위치는 적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7월 29일 금요일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불하고 한 주는 쉬고 다음 주 8월 8일 출근하라고 했다. 여름 휴가는 주말을 끼고 3일이지만 우리는 9일간 쉰다. 우리는 업무 시간도 짧다. 아침 9시 출근 4시 퇴근, 금요일은 3시 퇴근이다. 제조회사가 그렇게 많이 쉬어도 되냐고 하지만 나는 집중해서 일하고 많이 쉬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대표가 더 많은 시간 일해야 한다. 솔선수범. 좀 더 움직여. 시간을 아껴야 가능한 일이다. 거저되는 일은 없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 직원들이 일을 안 하면 빈 시간을 내가 해야 한다. 같이 논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아침 6시에 출근한다. 바쁠 때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한다. 내가 움직이면 직원들이 쉴 수 있다. 행복한 회사는 직원이 쉬고 대표가 일하는 회사인 것이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 일한 후 맞이하는 금요일은 나에게 더없이 행복한 날이다. 불타는 금요리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주부터는 결승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고 했다. 일은 많아졌고 더 부지런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기존에 쓰던 베가스 영상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아이패드 전용 앱 블로어로 바꾸면서 영상 편집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한 가지를 포기하면 한 가지를 얻게 된다. 익숙함을 포기하자 시간을 벌게 되었다. 금주는 11명이 참석하여 30도를 넘는 7월 마지막 금요일 저녁을 불태웠다. 경기 시간을 고려하여 1에서 4세트는 9점제, 마지막 5세트는 뛸 수 없는 5점제로 운영했다. 11명 풀리그 후 1등과 2등은 결승전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했다. 결승전은 시간 문제도 있어서 3세트로 하기로 했고 모두 9점제로 시합을 했다. 예선전 1등은 임보현 3부 9승 1패를 했다. 1패를 안겨준 사람은 백미정 씨였다. 2등은 남정욱 4부였다. 8승 2패를 했다.
이 패를 안겨준 사람은 임보현과 윤효원이었다. 내가 남정욱 씨를 잡았다. 3등은 조성국 사부였다. 8승 2패를 했다. 이 패를 안겨준 사람은 임보현과 남정욱이었다. 결승전은 예선전 1등과 2등이 했고 임보현 씨와 남정욱 씨의 시합에서 2대 1로 남정욱 씨가 이겼다. 최종 우승자는 남정욱 씨로 정해졌다. 나는 5승 5패로 6등을 했다. 조성국 씨에게 2대 3으로 패했지만 똥줄까지 바짝 따라붙어 등줄이 서늘하게 육박했고 마지막까지 듀스 접전 끝에 패했다. 앞으로 더 육박해 들어가다 보면 머지않아 똥줄을 타고 들어가 극복할 것이라 생각했다. 아쉬운 것은 백미정 씨와 시합이었다. 3대 1로 졌다. 서비스에 적응하지 못했고 커트는 떴고 그것을 놓칠 백미정 씨가 아니었다. 싸대기 타법은 불을 뿜었고 내 팔은 뻗어도 닿지 않았다. 7월 27일 수요일 김한민 감독의 영화 한산용의 출연을 개봉했다. 12세 이상 관람이라 아들과 함께 7월 28일 목요일 같이 보았다. 아들은 나처럼 역사에 관심이 많다. 지난번 자산어보에 이어 두 번째 영화가 되었다. 김한민 감독은 세 편을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는 2014년 7월 30일 개봉한 명량이었다. 두 번째는 2022년 7월 27일 한산. 앞으로 언제 개봉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바다 노량이 남았다. 한산도 대첩은 이순신 3차 출정인 1592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에 벌어진 전투를 말한다. 1592년 4월 13일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후 단 15일 만에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의 한양을 빼앗기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다. 조선을 단숨에 점령한 왜군은 명나라로 향하는 야망을 꿈꾸며 대규모 병력을 부산포로 집결시켰다. 한편 이순신 장군은 연이은 전쟁의 패배와 선조마저 의주로 파천하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조선을 구하기 위해 전술을 고민하며 출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앞선 전투에서 손상을 입은 거북선의 출정이 어려워졌고 충파 후 용머리가 적선에 걸려 빠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와키자카는 첩자를 보내 거북선의 도면을 훔쳤고 이순신 진영의 훈련 상황을 쇠벌이했다. 도둑질했다. 와키자카는 용인 전투의 대승에 힘입어 그 우세로 한산도 앞바다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운명을 건 전투를 위해 필사의 전략을 준비하며 밤잠을 설쳤다. 공성을 수성으로 수세를 공세로 바다 위의 성하깃진.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그랬다. 김한민 감독은 이 전쟁을 의와 불의로 정의했다. 왜일까? 일본의 영화를 팔기 위해서일까? 대한민국의 자긍심 자랑을 의로 드러내기 위함인 것인가? 뭐라 해도 좋다. 국뽕이라 해도 좋다. 나는 이순신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의로운 나라이길 소원한다. 1592년 여름 음력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조선의 운명을 건 지상 최고의 해전 한산대첩의 장소는 지금의 통영과 한산도, 거제도로 둘러싸인 곳이다. 나는 통영을 여행하면서 통영 전망대에서 이곳을 내려다보았다. 파란 바다와 견내량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순신 진영과 와키자카의 진영은 폭이 좁고 리아스식 해안에 빠른 물살인 견내량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이순신은 적을 끌어내 넓은 바다에서 하깃진으로 승부를 내길 원했고 와키자카는 좁은 해안 견내량의 빠른 물살을 이용 판옥선의 월선에 백병전으로 승부를 내길 원했다.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 이순신은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다. 바다 위에서 펼치는 하깃진은 배와 배의 틈이 없어야 했다. 적들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도록 촘촘히 선체를 붙일 수 있어야 했다. 계속 연습을 했지만 실패였다. 원규는 혀를 차며 이것이 수성인가? 공성인가? 라며 조롱했다. 결전의 날 선체는 틈 하나 벌어짐 없이 완벽히 붙었다. 수성인 동시에 공성인 하깃진은 집중포화로 와키자카의 편대 선두부터 파괴했고 돌격선은 거북선은 적진의 중심에서 좌열과 우열 그리고 용머리에서 불을 뿜었고 충파로 적선을 파괴했다. 두려움은 전염병이라 했던 와키자카는 한산도로 도망쳐 살아났지만 10일간 미역만 먹고 견디다 겨우 도망쳤다. 와키자카 가문은 지금도 7월 8일에는 다른 음식을 삼가고 미역만 먹는 전통이 생겼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일본은 한산대첩을 승리해 수륙병진 작전으로 10만 병력을 서해 바다를 거쳐 한강까지 올려 보낼 계획이었다.
서해가 뚫렸다면 증원병과 군량미, 무기를 제1군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는 평양까지 바로 보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역사를 바꾸고 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을 떨게 할 수 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토요일 아침 변함없이 센탁을 찾았다. 지현수 코치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던지며 공을 보냈다. 가볍게 화드라이브로 시작했다. 후드웍을 하면서 화드라이브, 드라이브 연습, 슈트 앤 드라이브, 커트 앤 드라이브 앤 결정구, 백드라이브를 연습했다. 손목을 꺾고 펴기를 반복했다. 나는 손목을 꺾었다고 생각했지만 꺾지 못했고 신경을 써야 했다. 의식하지 않으면 잘못된 연습이 습관이 된다. 의식적인 연습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연습은 실전과 같이 해야 한다. 기본기 레슨을 마치고 총 4게임을 했다. 장수익 씨와 2게임, 공영창 매니저와 2게임을 했다. 레슨도 중요하지만 실전 연습은 그만큼 중요하다. 내가 주안점을 둔 것은 리시브였다. 하회전 서비스를 백드로 가볍게 걸어 넘기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손목을 완전히 꺾었다가 제대로 펴지 못한다는 점이다. 리시브가 불안하면 네트에 걸렸다. 성공하면 상대는 쉽게 3-9 공격을 하지 못했다. 백미정 씨와 시합을 하면서 번번이 3-9에 당했던 것도 리시브 때문이었다. 상대의 하회전 서비스를 내가 백드라이브로 풀어주면 돌아오는 공은 뜨게 된다. 이를 내가 3-9 공격 또는 드라이브 공격할 수 있다. 기회는 만드는 것이다. 커트는 안전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기회를 줄 뿐이다. 백드라이브는 불안전하지만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지금 나는 이순신의 하객진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진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배수진을 쳐야 한다. 장수익 씨와 공영창 매니저는 좋은 연습 상대이다. 특히 공영창 매니저에게 백쪽으로 보내면 여지없이 백드라이브 공격을 했다. 백드라이브에 걸리지 않으려면 바깥쪽으로 깊이 보내야 했고 그러다 보면 실수를 했다. 서비스 범실은 곧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나는 일주일 동안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전은 탁구에 집중하고 있다. 많은 시간 탁구를 치지 않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집중도를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값진 시간이다. 더운 여름을 이기는 방법은 이열치열이 최고이다. 여름이 덥다고 피하지 말자. 금요 리그는 계속되어야 한다. 만일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 디어도어 로빈